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또 어른이 여러분을 모시고 온 어른이 여러분도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동화 작가 주혜령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마스크를 벗을지 쓸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저는 생긴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김에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 토토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토토야. 만나서 반가워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토토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른이 여러분들께 이제 어린이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책 읽는 이야기, 글 쓰는 이야기도 조금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여기에 온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또 책을 읽다 보면 어린이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글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더 재밌는 책을 더 재밌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주고받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손들고 질문해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책도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예쁜 그림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해요. 예, 고마워요. 여러분 5월 5일 날 재밌게 잘 보냈어요? 예, 어른이 여러분들도 아마 즐겁게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어린이 주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도 내일까지 아마 어린이 책잔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텔레비전이나 학교에서 선생님께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린이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 번쯤은 다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는 친구 얘기해봐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다고요? 또 옆에 친구 또 얘기해봐요. 더 크게.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 만드셨죠? 맞아요. 잘 맞췄어요. 우리나라는 1923년에 그러니까 딱 100년 전에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가 벌써 100번째나 되는 거예요. 꽤 역사가 오래됐죠. 근데 이 어린이날 행사나 어린이날 주간을 그동안 우리나라가 쭉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 어린이날 행사는 어른들이 올해는 힘드니까 하지 말지 뭐 이러거나 아니면 올해는 그냥 좀 적게 조그맣게 하고 넘어가지 편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아동복지법이라는 법률에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주간을 꼭 해야 된다. 어른들이 하기 싫고 힘들어도 꼭 해줘야 된다라고 법률에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5일부터 또 7일까지 5월 7일 또 어린이 주간을 즐겁게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의 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리고 또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어른들의 의무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린이날 주간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겠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보고 갈까요? 네, 국제 어린이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11월 20일이고요. 그날은 이제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의 의미를 새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 사는 사정들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른 날에다가 어린이날을 개최를 해요. 5월 5일은 대개는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오늘도 날씨가 꽤 좋았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책도 보고 또 어른들과 같이 놀이도 하고 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5일 날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12일이라고 해요. 그때도 날씨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포르투갈, 또 이제 북한도 어린이날을 행사를 해요. 6월 1일 날 많이 한다고 해요. 역시 그때도 꽤 날씨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반구 국가들은 우리나라 달리 또 다른 날짜에 어린이들이 가장 놀기 좋은 시기에 아마도 어린이날을 아마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계 각국의 어린이날은 이거를 왜 하는지, 그런 어린이들한테 뭘 하게 해주는지 그런 거는 대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거는 아마도 소파 장정환 선생님이 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뭐 어린이날은 그렇다면 왜 생겼냐? 여러분을 아름답게, 씩씩하게, 슬기롭게 이렇게 키우자는 취지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거를 하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이제부터 어린이를 잘 키워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이제 외워서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아,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작년에도 어린이날 했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비슷한 얘기하면서 듣겠죠. 여러분이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갈 때까지. 그럼 오늘 선생님이 조금만 더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를 해줄게요. 어린이날은 과연 왜 생겼을까요?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겨나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이하고 어른을 굳이 구분을 안 했어요. 뭐 좀 다르긴 하긴 하지만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딱 갈라놓고 분리를 할 필요를 그렇게 크게 못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만 3살 정도, 5살 정도 되면 부모님 따라서 간단하게 일도 하고 뭐 농사도 하고 뭐 그리고 같이 일도 배우고, 그러다 사춘기가 오면 또 바로 결혼해서 그리고 바로 또 엄마 아빠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는 굳이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서로 배우는 것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뭐 빠르면 15살, 뭐 20살이 되면 벌써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어린 소녀들을 너무 빨리 시집을 보내는, 빨리 결혼을 시키는 문제가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봤듯이 국제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는 어린 소녀들을 너무 빨리 결혼시키지 말자. 충분하게 교육도 받고 신체 발육도 다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직업을 갖게 해서 본인이 원할 때 결혼을 시키자라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미성년자라는 말 알아요? 미성년자라는 말. 그렇지. 아직 어른이 못 된 사람. 그렇죠. 성년자. 딱 구분을 하죠. 날짜별로 딱 구분을 해놔요. 이렇게 다 몇 살인 줄 알아요? 만 18세. 만 18세가 되면 바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10살 또는 11살, 12살, 그리고 9살, 8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만 18살이 되면 바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먼 옛날 같죠? 금방 와요.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분이 빠른지.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차로 만 17살 364일까지는 내가 미성년자고 그 다음날부터 내가 따닥 어른이 된다. 기분이 좀 이상하죠? 이게 뭐 우리 오늘부터 사귀면 뭐 1일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거는 뭐랄까 조금씩 마음과 몸에다 젖어드는 거지 이렇게 딱딱 가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어린이와 어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하고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사실 때하고는 달라졌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사실 때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어른과 별로 구별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어른들 하는 일도 내가 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기로 한 거죠. 어린이는 어른하고 달라. 좀 더 돌봐줘야 돼. 사랑을 더 많이 해줘야 돼. 그리고 건강해야 돼. 좀 더 건강하려면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더 마음도 즐거워야 돼.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이날을 매년 맞이하면서 그 권리를 상기를 하고,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건강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거죠. 서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매년 새기는 게 바로 어린이날인 거죠.
선생님도 이제 어렸을 때 넘어갔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어린이날을 생각하면 그날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날씨가 좋거든요. 5월달은 대부분 날씨가 좋고, 그리고 그날은 어른들이 화를 안 내요. 야단도 안 쳐요. 텔레비전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 켜도 돼요. 그날은 생일도 야단을 맞지만 어린이날에는 생일 야단을 맞지 않아요. 여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봐도 되고 더 자도 되고 놀아도 되고, 그날만큼 어른들이 야단을 안 치는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소풍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랬던 날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어린이날에 되게 즐거운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억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이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행복했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되게 행복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그날 행복했겠죠? 그러면 선생님의 부모님은 누구한테서 그 행복한 기분을 물려받았을까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받았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올해 또 작년, 올해, 내년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낸다면 그 기분을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커서 만나는 어린이들한테 전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생각이 좀 나요. 한 20살? 20살은 좀 이른 것 같고, 내가 좀 어른이 됐다 싶으면 그때 가서는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고, 그때 내가 기분 좋았던 거 내가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결국요, 사랑이란 게 있으면 그게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더 커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똑같은 양만큼의 사랑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손자, 손주 계속 대물림해서, 마치 집에 여러분들이 막 오래된 레코드판이나 오래된 예쁜 물건이나 이런 거를 계속 대물림해서 쓸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랑도, 선생님은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 전해준 사랑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해받은 사랑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날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대물림해서 전해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릴 어린이날을 신나게 즐기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남들한테 조금 관심이 간다라는 싶은 나이가 되면 그때 받았던 사랑이 마음속에 확 나올 거예요. 뿅 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이렇게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책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책을 보는 친구 조금 있구나. 그래요. 그림책 재밌죠? 막 옆에서 근데 막 글책 막 보라고 하진 않아요? 글책 좀 보라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림책이 재밌죠? 재밌기도 하고 마음이 왠지 편해요. 자, 그림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대물림된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던 오래된 물건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근데 대물림 될 때 그때 예쁘다, 오늘 즐겁게 보내, 말과 눈빛으로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책으로도 전달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책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아기였을 때 엄마나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는 선생님이 또는 친절한 어른이 와서 같이 책 읽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책 읽자, 같이 책 읽자.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아마도 선생님은 동화를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어른들보다 조금 더 잘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어른들이 와서 책 읽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아기였을 때는 책이 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책이 뭐지?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말로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책 읽자라고 내미는 책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글자를 읽고 뭐 외우고 더 뭐 많은 글자를 읽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와서 뭔가 같이 하자고 했어. 그게 책 읽는 거야. 그래서 나는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림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사랑을 대물림하는 첫 번째 도구예요. 첫 번째. 물론 같이 뭔가를 먹고 놀이를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도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받았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대물림을 해주는 거죠. 엄마가 책 읽어주고 아빠가 책 읽어주고 그런 순간, 아마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조그만 애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나 다른 어른 누군가가 와서 애기야 같이 책 읽자, 재밌는 책이야 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느꼈던, 어른들이 그때 느꼈던 굉장히 기쁨, 행복감, 거의 막 희열에 가까운 막 신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 읽자라고 하는 게 너 공부에, 물론 공부하라는 뜻도 약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너희들한테 줄 차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동화를 쓰는 일, 또 그림책을 쓰는 일, 책을 만드는 일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받았던,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책을 읽어주고 또 같이 읽고 놀고 이 얘기는 뭐야? 책 속에서 이거는 또 뭐야? 질문하고 또 같이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른들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행복을 다시 느껴요.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분명히 봤는데 그때도 내가 비슷한 거를 궁금해했었어. 그래도 지금 내가 내 아이와 또 그런 다른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비슷한 거를 또 궁금해하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 궁금해하던 걸 또 궁금해하는구나. 거기에서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책은, 책이란 것은 그러한 우리가 보면서 글자만 읽고 재밌는 얘기네 하고 넘어가는 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과 어른들 연결시켜주고 사랑을 대물림해주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새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께 읽어주고 싶어요. 이거를 책을 단순히 읽어준다는 거는 단순히 이 얘기가 이랬어요 저랬어요를 넘어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선생님한테 책을 읽어줬던, 책을 같이 보여줬던 그 순간의 행복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제목은 하얀 밤의 고양이라는 책이고요. 선생님은 이 책에서 글을 썼어요. 글을 썼고, 그리고 김유진 선생님이라는 그림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자, 여기 하얀 고양이가 있고 이 아이기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의 이름이 아연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연이가 요새 몇 살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10살? 10살? 자, 12살. 12살 약간 많게 보는 분도 계시고. 네요. 10살에서 12살.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 아이는 저는 몇 살? 더 많게 느껴져요? 설정은 10살이라고 했지만 왠지 내가 12살이라고 생각이 되면 12살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읽어볼게요. 아연이는 지금 3학년이에요. 그리고 전학 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네, 학교 수업이 끝나서 아연이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내리깔고 1+1만 찾았대요. 여러분, 편의점 많이 가죠? 네. 1+1도 맛있는 게 많죠? 근데 집에 먹을 게 많지 않아서 아연이는 1+1 아니면 잘 못 사요. 여러분, 편의점이라는 공간에 여러분들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선생님은 동화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린이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고 노는지 그거를 잘 관찰을 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라면 나중에 글을 쓰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어린이 중에서 나는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하는 어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요. 자, 글을 쓸 때 뭔가 관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어린이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겠죠. 근데 그러다 학교에 막 들어가서 보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가 아니고 여러 군데 관심을 갖고 가는 곳들이 바로 편의점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엄마 아빠가 준 용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이 적은 용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맛있는 거를 사야 돼요. 최대한 맛있는 거. 그리고 양도 적당히 많아야 돼요. 맛있는데 양이 너무 조그맣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금방 고파지잖아요. 그래서 오후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선생님이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 정도 이제 어린이들이 와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 저게 맛있을까? 저건 맛이 없을까? 저거는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 저거는 맛이 없는데 양이 너무 쓸데없이 많아. 저거는 또 맛도 없고 양도 적어. 절대로 사지 마.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3명이나 4명 정도의 어린이들 나와서 계속 열심히 얘기를 해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제 뒤에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보 교환을 하는 거죠. 남자 어린이들은 좀 더우니까 음료수만 사서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본인이 더우니까 내가 가진 돈은 많지 않고 여기서 내가 최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공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의 용돈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구경할 수 있는 굉장히 선생님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작가를 희망하거나 또는 글을 써야겠다, 내가 글을 쓰고 싶다 싶으면 뭘 많이 하면 좋다고 그랬죠? 관찰을 많이 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가서 이렇게 살짝 봐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지 말고 살짝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좀 마음속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안 가면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이 맛있는 거 다 사가요. 빨리 가야 돼요. 자, 우리 아연이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자, 아연이도 용돈이 많지 않아서 늘 1+1만 사야 돼요. 그래서 1+1을 들고 카운터에 가까이 가니까 편의점 사장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보는데 이사 왔니? 그러니까 아연이가 조금 겁이 많아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기 2명 보이죠? 아저씨 하나, 아저씨 둘. 다른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쟤 1동에 이사 왔어. 지난주에 이사가 누가 들어왔어요? 아, 내가 어저께 말했잖아. 지금 이번 달에 부동산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월세 하나 겨우 했다고. 아, 그 월세집이요? 맞아. 이 단지에는 월세가 드물어. 아연이가 월세집에 이사를 왔나 봐요. 근데 아연이가 그 말을 들으니까 겁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산 물건을 얼른 쥐고 편의점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편의점 사장 아저씨가 자주 와라 하는 말도 미처 못 들었어요. 대신에 아연이가 좀 겁이 많은가 봐요. 월세라는 말만 자꾸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이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산 과자를 뜯어서 먹었어요. 근데 놀이터를 보니까 남자아이 둘, 여자아이 둘이 막 술래잡기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아연이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과자를 먹었대요. 그러면서 해가 졌고 약간 어두워졌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아연이는 집에 가기가 싫어요. 왜 집에 가기가 싫을까요? 집에 가면 아직 엄마도 아빠도 집에 안 계시거든요. 혼자만 남아야 되니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엄마나 아빠나 집에 안 계실 때, 그때는 왠지 여기서 기다리면 엄마나 아빠나 갑자기 와서 누구야? 라고 그럴 것 같고,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도 있어? 막 그럴 것 같고, 텅 빈 집 혼자 앉아있으면 왠지 신경 쓰이고 무섭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냐? 선생님도 어린애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연이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면 집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아빠는
전세금을 사기를 당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거든요. 우리 집 돈을 뺏으러 간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새로 시작할 일을 마치려면 저녁 7시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연이는 항상 저녁 7시까지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혼자 있어 본 적 있어요? 그때는 뭐 했어요? 테레비? 유튜브? 핸드폰. 책도 볼 때도 있고 잠깐 졸려서 잘 때도 있을 거예요. 아연이는 근데 거의 매일 그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혼자 텔레비전 켰다가 어른들 보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하면 유튜브도 켰다가 음악 켰다가 그러다가 잠깐 졸았다가 싶으면 엄마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엄마가 물어보죠. 아연아 밥 먹었어? 아연이는 뭐 끄덕끄덕 할 때도 있고 아니 안 먹었어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같이 밥을 먹고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거죠. 아연이는 책을 되게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원래는 아이는 되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이 졸세집으로 이사 오면서 엄마가 이제 돈이 많지 않아서 책을 다 팔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연이는 좋아하는 책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아연이는 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지만 책을 찾아서 볼 방법이 많지가 않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꺼내서? 집에 책이 많아요? 집에 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사? 도서관,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아연이가 드디어 도서관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아연이는 전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물어봐요. 아연아 일로 와봐. 수업 끝나고 일로 와봐. 이렇게 불렀는데 아연이는 좀 겁이 많아서 이러면서 갔어요. 네 하면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요새 바빠서 아연이한테 신경을 좀 못 썼어. 그래도 잘하고 있어 고마워. 아연이는 뭐를 제일 좋아해?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은 뭘 제일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더 크게요. 만들기를 제일 좋아해요. 또 뭐를 제일 좋아해요? 그림 그리기. 또 뭐를 제일 좋아해요? 예. 여기서 선생님이 아연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연이는 그림책을 좋아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요? 그림책을 좋아해요? 그러면 학교에 작은 도서관에 가면 그림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연이가 조금 기분이 그래 도서관을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하면서 학교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처음으로 갔어요. 아연이가. 근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서 선생이 혼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그림책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어?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자 아연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가서 이사오고 월세집에 이사하고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그림책을 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 조그만 도서관에 아연이가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림이 참 예쁘죠? 선생님이 이 책을 글을 쓰고 또 그리고 김유진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글을 쓰면서 뭔가 상상을 하잖아요. 글은 글자지만 내가 뭔가 사진 속에 이게 있을 것 같아 저게 있을 것 같아 라고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김유진 작가님께서 상상한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아연이가 구석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아까 글을 열심히 잘 쓰려면 관찰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 저렇게 도서관 들어오면 저렇게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책을 보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되게 귀여워요. 어른들이 보면 되게 귀여워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옆에서 사서 관장님께서 이렇게 책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맨 위에 책장 위에 뭔가 하얗고 몽클몽클한 것이
또라이를 틀고 자고 있죠. 저게 뭘까요? 자,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 그래서 아이언이에게 말했어요. 자, 얘야 이제 집에 가야지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언이는 거의 해질녘이 돼서 조금 깜깜해질 정도가 돼서 집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이언이는 매일매일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언이가 도서관에 갔는데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왜 잠겨 있지? 여는 시간인데 왜 잠겨 있지? 그런데 저 멀리서 관장님이 막 뛰어오더니 아이고 미안해. 선생님이 무슨 볼일 있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도어라고 알죠? 비밀번호 다 알죠? 아이언이 옆에서 띡띡띡띡 누르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아이언이는 겁이 많아도 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금방 외웠대요. 날씨는 점점 추워져서 겨울이 됐고, 그래서 아이언이는 밤마다 그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를 가지고 몰래 도서관에 갔대요. 엄마 아빠가 집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책이 보고 싶을 때마다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도서관에 들어갔대요. 물론 어린이 여러분은 따라하면 안 돼요. 아이언이는 주말마다 몰래 작은 도서관에 갔대요. 물론 처음 비밀번호 누를 때는 막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해서 막 폴짝 뛰어나올 것 같았대요. 자꾸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됐대요. 그래서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이언이는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었대요. 어떨 때는 작은 도서관이 집보다 편안했어요. 책을 보다가 밤새는 일도 많아졌대요. 엄마 아빠는 너무 일이 많아서 집에 못 들어올 때도 있었거든요. 한밤중에 도서관에 숨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또 휴대폰 불빛을 몰래 비춰서 책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에서 길고양이들이 야옹야옹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너무 추워서 이렇게 야옹야옹 소리를 질렀대요. 아이언이는 그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책을 덮고 귀를 기울였대요. 그 막 추위에 떠는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데려오고 싶었대요. 고양이들을 꼭 껴안고 같이 이불을 덮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책을 읽으면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아이언이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아이언이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도서관에 있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엄마가 오늘도 늦는단다 얘야 아이언아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껐죠. 아이언이는. 그리고 아이언이는 이제 집도 추웠기 때문에 땀도 기도 하얗게 빨갛게 온 채로 작은 도서관에서 밤새울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아이언이는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고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대요. 문을 딱 닫으면 도어락들이 대개들 문을 차라락 자동으로 잠궈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끔 이런 상상할 때 있지 않아요? 집에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 꺼진 한밤중에 도서관에 나 혼자 들어갔으면 뭐가 나올까요? 귀신! 이럴 줄 알았어요. 귀신! 꼭 뭐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응?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내가 그럴 때도 있어요. 선생님도 내가 혼자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집에 지금 아무도 없을 거라고 들어갔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 여기 있다. 번치조야 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언이가 굉장히 춥고 외롭잖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이언이를 작은 도서관에서 몰래 맞아주는 뭔가가 있었대요. 이렇게 하얗고 커다란 고양이가 앞다리를 길게 뻗고 앉아 있었대요. 아이언이가 매일 밤 작은 도서관에 숨어 들어가는 바로 그 자리에
하얗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양이가 앉아 있었대요. 이 고양이는 털도 길고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요. 그리고 귀하고 코도 다 하얘요. 귀 끝에는 긴 털이 안테나처럼 뾰족하게 돋아났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진짜 파란 눈동자를 반짝반짝 빛내면서 아연이를 바라봐 줬대요. 자, 이 아이하고 아연이가 이렇게 매일 밤 추운 도서관에서 혼자서 지낼 때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자,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조용히 아연이처럼 어두운 도서관에서 혼자서 있다가 이렇게 큰 고양이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얀 빛을 내면서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양이하고 어떻게 뭐를 하고 싶어요? 꽉 껴안고 싶어요? 가위바위보? 고양이는 앞발이 짧아서 그런 거 잘 못해요. 꼭 껴안고 싶기도 하고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잡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고양이하고 가까이 뭔가 다가가서 그 고양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동물인지 느껴보고 싶을 거예요. 고양이라는 거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연이하고 이 고양이는 닷새 동안 작은 도서관에서 굉장히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게 돼요. 자, 여러분이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전부 다 얘기해 주면 조금 너무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책이 막 읽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책이 너무 재밌으면 선생님도 그랬는데 중간에 덮고 이거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막 상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쭉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서 혼자서 있는데 저렇게 크고 하얗고 멋진 고양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지 또 그 고양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상상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읽는 동화책과 그리고 그림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께 여러 책을 읽어줬는데 오랫동안 좀 책을 읽어줬는데 좀 재밌었나요? 고맙습니다. 책을 읽는 게 여러분에게 아직 책을 읽어주는 게 그렇게 막 익숙하고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이 더 많이 연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림책에 대해서 다음번에 만나면 더 재밌게 읽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린이들이 많이 오시는 어린 책잔치에 간다니까 선생님 주변 어린이들이 좀 궁금하다고 선생님한테 물어본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중간중에 손 들어서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게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손만 이렇게 들면 돼요. 알았죠?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하얀 밤의 고양이는 왜 고양이예요? 왜 강아지가 아니에요? 다른 동물이 아니면 안 되나요? 예. 요새 고양이 그림책들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고양이로 한 거는 제일 선생님이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면 책을 쓰기가 좀 더 쉬우니까 쓴 것도 있지만 일단 고양이가 좀 큰 소리를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막 깍 소리 지르면 고양이들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진공청소기 같은 소리도 많이 싫어하고 그래서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고양이들끼리 소통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냄새나 동작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고양이들이 소리를 낼 때는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때 주로 소리를 내요. 고양이도 크게 시끄럽게 떠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조용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강아지나 너구리, 햄스터도 귀엽겠지만 고양이는 좀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선생님도 책을 읽고 있으면요 고양이가 아까 봤던 토토가 와서 막 달라붙어요. 왜냐? 사람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대개는 책을 읽고 있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저 사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서 푹신하게 기대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고양이가 와서 딱 달라붙으면 내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책을 몇백 페이지 계속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독서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강아지여도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강아지라면 근데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했을 거예요. 막 강아지는 산책도 다녀야 되고 매일매일 다녀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2시간, 3시간씩 막 다녀줘야 되는 게 강아지니까 도서관에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두 번째로 받은 질문은 이거예요.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책을 쓰고 나서 항상 나온 질문인데 주인공 이름은 어떻게 짓는가예요. 거의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주인공 이름을 짓는 거는 그냥 떠오를 때도 많고요. 근데 일부러 떠오르지 않을 때는 막 찾을 때도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린이 여러분들 그 출석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걸리는 걸 찾아요. 마음에 딱 이거다 싶은 거 막 걸리는 걸 찾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주인공의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격이라는 게 있고 그거랑 이름이랑 잘 어울리도록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글을 쓰는 거를 글쓰기에 관심 많은 어린이가 계실 텐데 주인공의 성격은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속으로 숨겨서 안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 알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활발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좀 덜 얘기하는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전부가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를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름 짓는 거에 너무 잡혀서 글쓰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대강 지어놔요. 선생님은 그냥 대강 지어놓고 일단 막 쓰다가 나중에 좀 이야기를 쓰고 나면 주인공 성격에 대해서 쓰고 있는 작가도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바꿔도 돼요. 이름은. 아니면 그 이름이 그냥 막 지었는데 이름을 대강 지었는데 괜찮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바로 쓸 때도 있어요. 자, 중간에 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손 들어 보세요. 모자 쓴 어린이. 손 들었는데?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얘기해 보세요. 크게 얘기해요.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고양이 지나러 가봐요. 네? 고양이. 고양이요? 네.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해요? 고양이 도망 거예요. 고양이 짖는 거 너무 지나면 거예요. 옆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겠어요? 네. 다른 질문을 다른 분한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아까 손 들었던 그 모자 쓴 어린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정리가 됐나요? 네. 고양이 꼬리가 부드러운데 만지려 하면 자꾸 골목길로 자꾸 도망쳐서 골목길 고양이가 제가 막 놀래키면 막 골목길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궁금해요. 어떤 질문이 아니고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밤에 산책 나갈 때마다 개고양이가 갔는데 제가 막 놀래키면 고양이가 막 골목길로 막 도망치는 게 신기해요. 맞아요. 신기하죠? 동네에서 다니는 고양이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꼬리는 왜 도망치려고 하면 야옹이가 왜 도망쳐요? 고양이가 도망칠 때마다 왜 꼬리가 그런 특이한 모양이 될까요? 선생님도 좀 알고 싶어요. 고양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선생님보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말해준 지금 친구가 되게 관찰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고양이가 도망칠 때마다 꼬리가 희한한 모양이 될까요? 그렇게 관찰하는 게 굉장히 공부에 좋고 머리에 좋을 거예요. 예. 고양이가 왜 이렇게 몸집이 커요? 더 크게? 고양이가 왜 이렇게 커요? 고양이 크죠? 요즘 고양이 커요. 요즘 고양이들이요. 일단은 그림에는 되게 크게 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고양이가 조그맣게 나오면 이게 어떤 고양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고양이 굉장히 잘생긴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볼 때 좀 굉장히 큰 고양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 집에서 크는 고양이들이 확실히 덩치가 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한 7, 8kg 정도? 7, 8kg 정도만 돼도 앉아있으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고양이는 실제로 보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 빈대면서 보고 있으면 뭔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옆 친구한테 한번 줘볼까요? 아영이가 지금 고양이랑 그러니까 이 지금 표지에서 아영이랑 고양이랑 지금 이렇게 맨들맨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표지는 어떻게 고르는 거야? 어떤 장면을 어떻게 고르는지. 아, 표지를 어떻게 고르냐고요? 그림에서? 선생님 나름대로 표지가 어때야 된다는 선생님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작가긴 하지만 표지를 무조건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쓰는 일하고 그리고 책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리는 일하고는 조금 전문성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되게 선생님은 전문가한테 그냥 맡겨요. 전문가가 하는 대로 맡기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좋습니다라고 넘어가요. 만약에 책을 만드는 일에 좀 더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출판사의 이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는 내가 글을 잘 쓰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그 나머지의 것들은 정말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모자 쓴 어린이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양이 눈동자는 볼 때마다 눈동자가 약간 파란색이기도 하고 갈색이기도 하고 빨간색 막 여러 가지 눈동자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관찰력이 좋은 친구가 같아요. 매일매일 어렸을 때부터 길고양이 눈동자 봤거든요. 좋아요. 예. 네. 여러분 친구들이 고양이를 보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난 모양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물에 대해서 많이 관찰을 하면 나중에 글을 쓰는데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예. 예. 아까 편의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애들이 관찰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는 보이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관찰할 기회가 많이 적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어떻게 좀 영감을 얻으시거나 스토리를 구상을 하시거나 기획을 하시나요? 일단은 편의점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오는 편이에요. 뭔가를 먹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놀이터에도 간간히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매체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집 밖으로 나가면 마주치는 어린이들인데 차이가 사실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못 모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놀이터에 가보면 분명히 최소한 3, 4명 정도는 나와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노는 장면들을 잠깐씩 보고 그리고 무슨 말을 나누는지도 한두 마디 정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픽션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이게 팩트가 맞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저는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다만 아이들을 이제 잠깐 관찰하고 그 앞뒤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앞뒤에 맥락이 뭐가 있는지 추론하려면 도움되는 건 역시 그리고 그때부터는 매체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자주 관찰할 필요는 없고 한두 달에 한 번씩만 싹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는데, 제가 요즘 역시 보이는 게 작년 겨울에는 아이들이 포동포동해졌어요. 동글동글. 그런데 올 봄부터 다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체형이.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간 텀을 보면서 축적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약간 훈계 비슷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온 어린이들, 여기 오신 어른이들은 정말 책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어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지붕 밑에 지붕을 만드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요새는 글쓰기라는 것이 뭐 취미가 있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준 높은 교육을 받다 보면 이제 글쓰기라는 거를 진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뭐 이런 책 하얀 밤의 고양이를 읽고 내 기분이 이랬다. 이 책은 내가 읽고 나서 어떠한 기분이 들었다.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다. 어떤 점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글쓰기 실력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쓸 때는 힘이 들어도 마무리를 짓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네, 마무리 짓는 게 의외로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글을 한 3개를 썼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도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좋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나 이거 정말 궁금해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예. 여기 2분. 예. 선생님이 글을 쓰기 위해서 아이들 모습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하는 얘기 들으시려고 할 텐데 그 활발해서 뭔가 얘기나 뭐 행동으로 표출이 많이 되는 애들은 좀 관찰하시기가 편할 텐데 조용하고 좀 수줍어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관찰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확실히 그런 아이들은 도서관이 좋지요. 도서관에 오면 혼자서 책 진지하게 보고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를 조금 눈여겨보는데요. 바깥에 나면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혼자서. 또래들과 어울리지 않고. 되게 아이들이 여럿이 다니면 어른들이 보게 되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근데 가끔가다 아이가 혼자 있는 아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령 뭐 학원차를 기다린다든지 엄마를 기다린다든지 그런 거지만 그 아이가 혼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까라고 나름대로 상상해 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쓸 때는 좀 취약가정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썼지만 이 책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거는 저는 가정이 취약하든 취약하지 않든 중산층이든 더 잘 살든 저는 거의 공통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외로움이라든지 좀 무슨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모한테 잘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장 소중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부모한테 자기의 이제 힘든 감정을 얘기해서 막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조용히 하고 수줍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의 성격을 자기가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만 더 받을게요. 아까 손 든 친구 몇 명 있었는데? 예,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는 왜 줄무늬도 있고 줄무늬 없는 것도 있어요? 고양이는 주머니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다. 사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고양이 주머니가 없는 고양이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머니가 있는 고양이도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얀 밤의 고양이 제가 떠듬떠듬 열심히 읽느라고 또 들어주신 어른이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와주신 모든 어른분들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